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접 경기도 지역의 전세 시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은 지 10년이 넘은 헌 아파트값이 준공 5년 이하의 새 아파트값보다 더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재건축이 새 아파트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지만 14년째 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던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 평균 정비구역의 약 7배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중개업소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서울 시내 전체 중개업소의 23%가 몰려 집값이 비싼 강남권 등의 중개업소 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가구 중 3가구는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기 소유 집에서 사는 비율은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난 속에서 중간소득계층이 실거주용 주택을 많이 샀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은 경기 성남, 고양 지역 공공택지지구 아파트가 분양할 예정인 가운데 대기 수요가 적지 않아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됩니다. 청약 조정지역 내 단지는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올 하반기에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시세 상승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이 전세 대란과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고 또 여러분의 가려운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이 걱정거리 있는 이야기로 좀 문을 열어봤습니다. 바로 전세 관련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또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좀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전세 대란을 보이면서 이 근방이죠. 위례신도시나 성남, 하남 같은 곳의 전세 지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 속속 들려오거든요. 전세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제 첫 헤드라인 기사 내용에 올 하반기 강남발 전세 대란 온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일단 전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집값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 비중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평균 전세 비율이 75%고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7억 5천만 원이 이제 평균이고, 자, 또 그 이상 되는 한 80%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 집들이 있어요. 자,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조금 해소가 된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그 정치 불안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좀 주택을 굳이 사야 될 것이냐. 특히 또 융자를 끼는 게 좀 겁이 난다. 또 우려가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을 안 사는 분위기지만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한다면은 결국은 전세금 또 올릴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기조가 만연이 됐을 때 거래량이 증가될 것이고 그거에 따른 전세금 상승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전세금에 대한 전세 대란이라는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모든 집값 상승의 기준은 어디부터 출발을 하냐라고 한다면 강남부터 출발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강남 4구에 대한 그 수요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재건축에 의해서 도래가 되거든요. 자, 올해 이주할 가구만 15,000가구 정도가 되고요.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겨우 3,600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수요자들은 많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을 위주로 한 이런 강남 4구의 기본적인 전세 수요가 탄탄한 지역에서 비롯됐다라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 시세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값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강남 4구의 전세금도 매매 금액이 상승하게 된다면 너무 고가의 전세금액이라든지 매매 금액에 조금 이렇게 다른 어떤 대체 수요, 대체제로 거론되는 곳들이 통상 강남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그러면 성수동이라든지 자양동 이런 쪽을 가장 크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남이라든지 위례 등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곳으로 전세 수요자들의 이동하면서 집값 상승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어쨌든 이런 기조가 과연 주택을 사는 쪽으로 심리 변화가 이어지려면 일단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을 작년 그 12월 달 그리고 올 3월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해놓고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조금 약간 해소된다. 즉 하반기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집값 상승이 전세금 상승이 집값 상승 밀어 올리는 쪽으로 하반기에 이어질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조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쪽으로 더 가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불안감이 연속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일부 요소만 이렇게 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부분, 특히 강남 또 강남 인근에 있는 이런 어떤 전세금,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어느 정도 올 중반기 정도에 내가 조금 필요하다면은 그걸 좀 전세보다는 집을 사시는 쪽으로도 방향을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주 수요에 따른 이 전세값 상승, 그에 따른 또 매매가 상승까지는 좀 불가피한 상황처럼 보인다. 특히 그 지역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그 근방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하실 때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서 지역 선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 조금 더 자세하게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의 상담 내용 듣고 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서울 그 송파의 가락동에 네, 가락 금호아파트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하고 네, 또 길동 신동가 1위차 그 재건축을 갖고 있는데요. 네,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아파트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 신흥주공아파트와 길동 신동아 아파트 중에서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매도를 해야 할지 이게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세 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모두 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우선 첫 번째 송파구 가락동 금호 아파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파트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좀 매도 시기를 잡아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영광입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송파 쪽하고 또 성남 그리고 강동에 있는 뭐 재건축 될 곳 이렇게 세 개를 갖고 계시네요. 네네. 네, 자, 그래 중요한 거는 지금 우선 지금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 아파트 몇 평이죠? 갖고 계신 게? 그 지금 18평이에요. 18평이요? 네. 잠깐 그 가락 금호 아파트가 18평짜리가 없는데 24평 아니에요? 지금 59점. 아, 그건 이제 전용 면적이니까. 예, 전용 면적이요. 예, 그게 그래서 24평형 아파트고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살고 계신가요? 혹시 가락금 아파트를? 아니에요. 전세요. 전세요? 네. 여기는 일찍 파실 이유가 없어요. 네. 네, 그 이유는 지금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집값이라는 게 오르려면 수요자들이 계속 내 집을 찾는다, 전세금 올라간다, 매매금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기여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단지도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보면 지도를 조금 넓게 본다면요. 네. 이쪽 지금 그 서울에서 교육 중심지 측면에서 뭐 반포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대치 도곡 이런 데들이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서울에서 조금 애들 교육시키고 좀 가고자 한다면 이쪽 수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특히 소형 평형 위주로. 네. 근데 이쪽이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3호선 라인으로 해서 조금 집값이 약간 싼 데를 찾다 보니까요. 이쪽 수서역 아래쪽에 가락시장역 그리고 경찰병원역, 오금역 이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24평 아파트들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수요자층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갖고 계신 아파트 자체가 가락시장역하고도 가깝고요. 또 옆에 이제 그 헬리오시티가 이제 그 입주를 하잖아요. 내년 하반기인데. 네네. 이렇게 집값이 조금 비싸게 나타날 수요층들이 많이 밀려들 수 있는 곳에 근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상승 효과에 힘입어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가격이 좀 전세금, 매매금이 같이 따라 오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요. 이쪽 근처에 20평대가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가락 금호 아파트의 20평대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방세계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습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굳이 이런 가락 금호 아파트를 파실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면 언제 파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는 급하게 파실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자, 그리고선 자, 이렇게 다시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이제 아까 신흥 주공하고 길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자. 두 개 다 재건축이에요. 네, 둘 다 재건축인데 네. 둘 다 투자용인가요? 혹시 나중에 입주를 하실 생각인가요? 하나는 이제 입주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둘 중에 어디를 입주를 생각하실 계획이세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아무거나요? 네. 자, 일단은 두 개 중에 거주를 하실 거라면요. 네. 신흥 주공보다는 길동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둘 중에 어느 것을 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대로 신흥 주공을 파시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자, 그 이유는 물론 신흥 주공이 네. 지금 이 위례 신도시의 힘에 얻어서 사실은 네. 조금 단지도 좀 작지 않거든요. 2200세대니까. 네네. 8호선 라인 주변으로 그야말로 이거가 가격이 좀 올랐을 때 그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일단 지하철 노선은 이제 8호선이고요. 네. 그죠? 이제 8호선 라인 자체는 이제 잠실을 거쳐서일 뿐이지 강남으로 관통하는 노선은 아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가 성남입니다. 네. 자, 성남 집값이 이 근처에 보면은 좀 신축 위주로는 조금 어느 정도 가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 가격은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화된다 손 치더라도 성남이기 때문에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좀 가격이 조금 낮은 단지에 의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격이 마구 밀려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위례 신도시 가격이 뛴다고 손 치더라도. 네. 자,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신흥주공을 가져가는 거는 조금 무리수다. 가격이 네. 그렇게 크게는 오르진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길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전망이 좋은 게 네. 일단 지금 그 길동 그 신동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입지라고 생각한다면요. 네. 이쪽 뭐 송파 그 올림픽 그 선수촌 아파트 그리고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가 지금은 대세죠. 네. 자, 여기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재건축 단지로서는 대한민국 한 단지에서는 가장 큰 단지로 자리 잡을 건데 네. 이쪽이 이제 9호선이 연장이 된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보훈병원까지 연장이 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네. 또 마찬가지 9호선의 연장이 이 위로 명일동 쪽으로 지금 이어갈 계획까지 또 있어요.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 9호선에 대한 역사가 있다, 생긴다, 그런다면 이 강남을 관통하고 있는 9호선에 대한 교통계획까지도 다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유리한 장점이 많거든요. 네. 현재 모습만 보더라도 이쪽 그 강동구 측면에서도 이 아래쪽에 위치한 이런 주택은요, 그야말로 살기가 너무 좋은 곳들이에요. 교육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 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어떤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 가져가셔도 집값은 꾸준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둘 중에 가져가신다면은 신흥주공보다는 길동을 좀 가져가시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어떻게 답변이 좀 됐습니까?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대표님 뭐 어쨌든 그러면- 다 네. 셋 다 좋아요. 일단은 아, 네. 그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네네. 지금 갖고 계신 그 기존의 금호 아파트는 굉장히 조금 수요층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꼭 버리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거주 겸 이렇게 투자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가실 거라면 신동 아파트 그리고 신흥주공은 가장 먼저 좀 매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네. 지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동안 좋은 투자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고민이셨던 송파구 가락동의 근무 아파트는 조금 더 보유 의견, 그리고 매도는 네. 성남 신흥동 주공 아파트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또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언제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또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 관악구의 힐링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는데요. 그 개발 호재라든지, 네. 네, 언제까지 이제 뭐 가져가야 되는 거지, 길게 봐야 되는지, 짧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주택 교합이 궁금해서 네. 연락을 드려봤는데요. 네, 관악구에 위치한 힐링 스테이트 아파트 아직은 입주 전이죠. 네네. 네, 분양권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 가지고 그냥 고민 중이에요. 아, 지금 매수를 할지 아니면 네. 그냥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계약을 할지 말지 그냥 고민 중이에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거주 겸 투자로 두루두루 보고 있어요. 네, 앞으로의 향후 전망들, 네네. 이 분야, 네. 봉천동에 위치한 힐링 스테이트 아파트 과연 괜찮은 투자처가 될지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관악구로 왔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네네. 힐링 스테이트 아파트를 지금 구입을 좀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제가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예요. 예, 예. 네. 자, 지역주택 조합인데 자, 일단 매력은 많죠. 그쵸. 기존 시세 대비해서 분양 금액이 굉장히 좀 낮은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리고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서울대 입구역하고 낙성대역 요 근처다 보니까 네. 뭐 역도 가깝고 또 이제 뭐 서울대 입구역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그 경전철이 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망도 너무 좋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모집을 조금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자, 근데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건,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조금 단점도 많다는데, 과연 이게 조금 괜찮을까? 이게 지금 걱정돼서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데 이제 네. 요즘에는 뭐 지역주택 조합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요?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생긴다. 예, 예.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일단은 자,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지금 신청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서울 안에서도 곳곳이 진행되는 것은 많이 있는 건 맞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실제 사업 시행을 이루어서 아파트가 되는 단지들은 극히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단점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네.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그야말로 이쪽 주변에서 바깥에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여기에 이제 땅 토지를 매입한 정비업체로부터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이런 측면이 되는 거잖아요. 네. 중요한 건 지역주택조합 결성하는 조합을 설립하는데 과정상으로는 크게 무리는 안 따르고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이제 많이 받게 되는 현장들이 나타나요. 워낙 뭐 인기가 좋을 만한 위치고 또 금액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토지 매입이라는 게 얼마만큼 현재까지 진행이 돼 있느냐, 앞으로도 얼마만큼 토지 매입을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지역주택조합 원을 모집을 하면서 통상적으로는 뭐 적게는 70%, 많게는 뭐 80% 이 정도까지 토지 매입을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토지 매입을 다 완성하니까 이건 사업 진행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즉 지금 뭐 한 내년 정도에 뭐 이주해서 2020년도에 입주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근데 이제 토지 매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토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이걸 승낙을 안 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승낙을 안 하신 분이 버팅긴다. 도저히 이건 안 팔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몇 %까지 있어야 되냐면 5%까지 돼야 돼요. 즉 95%의 토지 매입을 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매도 청구권을 가지고서 즉 뭐 알박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사들여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데 네. 그야말로 95%의 토지 매입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아, 네. 통상적으로 이런 95%가 되려면요. 어느 단지가 지주가 큰 공장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작은 이런 뭐 주택들이 있을 때 그야말로 요런 것 하나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요 나머지 정도가 있는 경우라면은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주택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주택가의 대부분 분들이 처음에는 도장 찍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갖고 기다리다 보니까 내 집값을 더 올려받고 싶은 욕심에 안 파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버팅기다 보면은 사업은 사업대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토지를 매입하려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선 지금 지역주택조합 가입해서 지금 신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돈 뜯길 염려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안전장치긴 하는데 문제는 사업 진행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은 여기에 그래도 내가 계약금들하고 한 돈이 조금 아깝고 억울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빼내려고 하는 순간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까지 여기를 광고 홍보해서 들어간 정비업체에 대한 비용만큼은 제하고 드려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것만 해도 또 한 1,000, 2,000 막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내가 그냥 감수하고 버린다 손치더라도 다른 조합원을 또 모집해서 지역주택 조합에 진행하는 정비업체는 손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바꿔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토지 매입을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했을 경우라면 나머지 현재 남아있는 지역주택 조합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지금 토지 매입하는데 단가가 너무 올라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분양금액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 네. 분양금액을 좀 올려서 계실 분은 남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조합을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견이 좀 굉장히 분분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래도 사업을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분양금액이 아니라
높은 고가의 분양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한테 실익, 즉 이득이 크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 분양금액 그리고 사업이 좀 빨리 되는 이런 것만 다 된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사업 기간 길어지고 그리고 분양금액이 나중에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뭐 앞으로 5년, 10년 끌려다니다가 지쳐서 괜히 후회만 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내가 욕심은 나요, 그죠? 네. 자, 근데 그래도 조금 원활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즉 토지 매입이 얼마나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정비업체 측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한 2개월, 3개월 후쯤 되면은요, 네. 이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좀 관여를 해서 각 구에서 승인을 낼 수 있는 그런 허가권이 생기게 돼요. 그럴 거라면 토지 매입이 얼마나 됐는지, 또 사업은 얼마나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는지의 여건을 좀 구체해서 들여다봤을 때, 아, 여긴 좀 사업이 진행되겠다라는 곳을 인가를 시켜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힐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건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죠. 여기를 하면.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지역주택조합은 아무래도 조금 구청에서 바라봤을 때 안전장치를 기해서 그게 조합원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찾아보시든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에 따라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연락을 한번 줘서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재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익이 된다 싶어도요, 그야말로 이제 묶이고 오래 걸리고 좀 이렇게 가격이 막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들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돌다리도 항상 두들겨 가는 마음으로 꼭 네. 챙겨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좋은 주택을 사시는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변 개발 호재는 괜찮은 거죠? 주변 개발 호재보다도 우리 어쨌든 지금 이게 계획은 1차 한 1000세대 그리고 2차 한 1400세대, 2400세대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입 부분이 조금 네.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고 만약 한다고 손치더라도 올 하반기에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모집하는 거 한 번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차라리 지역주택조합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조금 전세금 상승 그리고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조금 이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기까지는 조금 투자를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정말 이 투자에서부터 실거주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까지 여러 가지 분야 다 다양하게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전화 상담이나 방송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이윤환 대표님께서 세미나 친절하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세미나 안내 대표님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이 방금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는 내용을 제가 답변을 통해서 그야말로 본인은 가장 이렇게 말끔하게 조금 어느 정도 정리되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좀 강론에 의한다면 굉장히 그거를 집단에서 자꾸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수준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얻어가시냐 한다면 총체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넓게 보시는 큰 영역을 조금 보시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세미나를 요즘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소위 돈을 번다라고 한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유리한 장점이 되겠죠. 자, 그거를 잘 하려면 부동산 시장의 타이밍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건 이제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변곡점도 읽어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예측을 좀 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첫 번째로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핫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부분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내가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는 게 좋은지 안 내는 게 좋은지 또 내는 데 있어서 기준은 어느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건강보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택을 샀는데 내가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면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또 내가 직장 가입자인데 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데 과연 혹시 이거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닐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말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건강보험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두 번째로 갖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의 종목이 굉장히 많죠. 특히 뭐 주택이라든지 수익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은데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연립 빌라라든지 뭐 다른 수익형 부동산 여러 가지 측면에 분명히 투자하는 스킬이라는 게 다 틀리게 나타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별 투자하는 방법은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은지 과연 이게 싼 건지 재개발 재건축 예를 들어서 비싼 건지 이것도 알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오를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분석해야 될 좀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시장 흐름 타이밍 읽기를 하자.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해 놓자. 세 번째 부동산 종목별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보자. 이런 테마로 세미나를 진행을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충전해서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총론에서부터 또 종목별 투자 전략까지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시간 내셔서 꼭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조금 더 친절하게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투자를 할 때도 또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권리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대출은 사용하지만 이 권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도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오늘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 금리 인하 요구권 이야기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들려주실까요? 네. 자, 한번 이런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느 통신사든 통신요금을 어떻게 해서 내고 있는데 자, 그런 통신사에서 이런 전화 받아보죠. 지금 새로운 그 통신요금제가 있는데 이런 지금의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통신요금을 다 하면서 가격을 한 10,000원, 20,000원 더 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혹시라도 받아보신 사례가 있는가요? 없죠. 자, 그렇게 일러주진 않고 통신요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내가
알고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금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런저런 상품으로 금리가 지금 인하된 상품이 있는데 그거로 새로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 오는 은행은 당연히 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변동금리니까 알아서 그냥 진행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전보다 나은 변동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금리를 좀 인하를 정식적으로 해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면 당연히 나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측면으로 인해서 내가 정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말이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2002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활용을 못 하시고 있단 말이죠. 자, 행사 요건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뭐 취업을 했다든지 소득이 증가했다든지 신용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또 전문 자격증을 좀 취득을 했다든지 부동산들이 좀 늘어났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좀 예전보다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금리나 요구를 할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 재무 상태가 개선이 됐다든지 회사채 등급 상향 조정, 뭐 특허를 취득하고 여러 가지 기업 형태의 어떤 부분이 향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금리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 행사 대상은 전 은행입니다. 은행, 저축은행부터 해가지고 모든 캐피털사까지 다 내가 금리나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이자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안내 자체가 부실해서 이용 사례는 너무 적었죠. 근데 현재 보면은 은행에서도 2015년하고 16년 1년 사이에 무려 16만 명이 지금 이거를 금리나 요구권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 12만 명, 또 뭐 저축은에서도 벌써 9,700만 명, 9,000 명 정도가 이렇게 건이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행사 절차는 이렇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영업정을 방문을 해서 금리나 신청서 작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영업일로 심사 결과를 이제 통보를 받게 되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인하되는 이자는 개인별이나 금융기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전화로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정을 꼭 방문하는 절차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이자를 부담을 줄이는 그 방법으로 따진다면은 우대금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금리 적용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지금 이제 가상금리에 뭐해 해가지고 혹시 우대금리라는 부분이 적용이 됩니까? 라는 부분을 꼭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같이 변동사항이 발생됐다 그러면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따라서 내가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은행에서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죠. 집중적으로 좀 거래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은행 측에서 금리를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좀 유리하게 적용시켜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꾸준히 지금 어느 정도 기준금리는 동결이 돼 있지만 가상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금액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라도 꼼꼼히 여러분들이 금리나 요구권을 통해서 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신다면은 아마 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내가 직접 찾지 않으면 좀 사라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뭔가 내 신상에 변화가 있다면 이 권리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이라도 전문가의 도움 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님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예, 금호동에 있는 거요. 네, 어떤 아파트신가요? 금호동 3가, 네, 금호 422차 아파트요. 네. 네. 지금 이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네,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럼 향후 네네. 전망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성동구 금호동 3가에 위치한 금호자이 2차 아파트 현재 실거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네. 전망 좀 괜찮을지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금호자이 2차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입주를 네.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네? 입주를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지금 몇 평 살고 계시죠? 네, 44평이요. 43, 제일 큰 평이네요. 네네. 시세가 얼마 정도예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8억 조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8억이 조금 안 된다. 네. 자, 혹시 한강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고. 네. 자, 일단은 그 여건은 조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그 양호하다. 이유는 이렇게 좀 지도를 넓게 보면은 네. 알 수가 있는 게, 자, 일단 뭐 그야말로 이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좀 강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뭐 한강 보이는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벌써 24억까지 가격이 꾹 차 올라 있는 상황. 자, 이렇게 여보세요? 집값 잘 안 예, 들리시나요? 잘 안 들려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네. 저 전화 통화만 들으시는 게 좋아요. 방송하고 헷갈리시니까. 네네. TV 볼륨은 줄이셔야 돼요. 이 자. 볼륨을 줄여. TV는 안 보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남 집값이 비싸면 네. 요 집값이 대체제로 어디를 네. 선택하게 되냐면 이쪽 성동구에 위치한 이런 옥송이라든지 금호동 네. 아파트 그리고 뭐 성동구라든지 자유동 아파트 이쪽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수요층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자,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 이미 금호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리버젠이라든지 이편한 세상,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 강남에서 와서 사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이쪽 그 옥송이라든지 금호동이라는 지역은 서울에서 따진다면 재개발 1번지 지역이거든요. 좀 네. 구릉지이긴 하지만 워낙 그 재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래도 새 거에 가까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인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2012년도 지금 5년 전에 입주를 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 입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뭐 3호선 지하철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5호선이라든지 3호선을 이렇게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에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강남 그리고 이 5호선 측면에서는 이 종로 중구 이런 수요차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렇게 급하게 파실 이유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시세가 이제 40평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8억 정도가 좀 안 된다고는 했는데 네. 일단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대세는 사실은 30평대 아파트지 40, 50평대들은 아니에요. 원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이 뭐 8억에서 9억, 10억으로 마구 뛰어갈 수 있느냐 한다면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물론 가격이 더 떨어질 염려는 없다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냥 여유 있게 조금 거주는 한 2, 3년 더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이 강남의 그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라는 부분이 올해도 있고 또 내년도 어느 정도 예정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전세금 상승,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여건 좋은 입지가 아까 강남하고 멀리 벗어나지 않는 이런 지역이고 또 그 중에서도 좀 새 거이고 또 지하철도 이렇게 3호선이나 5호선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그냥 기분 좋게 거주 겸 이렇게 그냥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네. 네, 그 다른 매물인데요. 네. 성동구. 성동구요? 성동구 말고. 예. 제가 무슨 지금 동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동만예세요. 동. 삼성 레미안인데 같이 내가 접수를 했거든요. 무슨 동에 있죠? 내가 그 성동구 말고
내가 그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거기 같이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혹시? 네, 잠깐만요. 저희에게 이 접수해 주실 때 이 성북구 종암동 성북구, 네네. 네, 위치한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이 문의 주셨거든요. 종암동이에요? 네네. 네, 종암동 80번지. 아, 그래요? 자, 좋습니다. 종암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또 네. 가보죠. 자, 네. 종암동. 이건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이거는 갖고 있을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네. 이건 몇 평이죠? 39평. 39평. 여기서도 제일 큰 평이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뭐 5억 2천도 그게 매매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사실 네. 여기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큰 장점은 없습니다. 네. 자, 왜 그런 거 하니? 지역을, 이 종암동이라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 기름역 아래쪽에, 내부순환로 네.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 이 성북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네. 가장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층은 이 기름 뉴타운이 1등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학군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수요층들의 새 집이라 이런 부분이 가장 이렇게 전세금이라든지 매매 금액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되고요. 선호도가 네. 높기 때문에 전세금 매매금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네. 자, 하지만 그래도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도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위 전세금 비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요. 단 그걸 매입할까 아닐까에 대해서는 선뜻 집값이 마구 오르는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세금은 높은데 집을 많이 사지 않는 경향이 있는 곳이 특히나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2003년에 입주를 했죠. 네네. 저 이제 14년 차고 이쪽에서 얘기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예?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네. 자, 근데 이쪽에 살면서도 이런 어떤 대형 표현보다도 20평대에서 30평대가 주류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금하고 매매 금액이 상당히 조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도 따진다면은 이왕이면은 20평대에서 30평이 가장 강하게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평형이에요. 네. 그 건축 연도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건축 연도에서도 사실은 좀 밀리는 부분, 그리고 네. 평형에서도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아파트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도 집값이 마구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적절한 시기에 조금 매도를 좀 권유를 오히려 하고 싶거든요. 네, 지금 살고 계신 알겠습니다. 집은 그냥 기분 좋게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좀 명쾌한 대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성동구에 지금 거주하시는 집은 보유, 그리고 투자로 네. 보유하시고 계셨던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언제나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전화나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 내용 보내주신 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뒷번호 852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인덕원 마을 삼성아파트 20평형을 매수할까 고민입니다. 매수 전망 어떤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로 좀 이동해 보는데요. 대표님, 안양시 동안구의 인덕원 마을 삼성아파트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뭐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20평대를. 자, 이제 안양시로 갔죠. 안양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에서 이제 지하철 4호선을 통해서 갔을 때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양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걸 생각하면 자체적인 수요층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안양은 특히 이제 두 개 구죠. 이쪽에 동안구를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이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따진다면 만안구는 뭐 좀 강북이라고 좀 비유를 한다면 동안구가 그래도 강남
껴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평촌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거주 여건이 굉장히 좋은 그 아파트 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애들 교육시키고 하는 실거주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유리한 장점이 많은 곳이다. 자,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인덕원 사거리 옆에 있는 삼성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 지하철역하고도 멀지도 않고요. 또 초등학교하고도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건은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아파트 단지도 98년에 입주를 했는데 1300세대다. 뭐 이 정도쯤이면 괜찮고요. 시세로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매매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적은 20평대로 따졌을 때는 뭐 3억 초중반, 3억 정도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형성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어차피 지금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실거주 목적인 것 같거든요. 투자적인 관점보다도.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제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한 3억 6천이다, 3억 5천이다 그러면 전세는 한 3억 정도로 나타나는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근데 지역적인 분석을 아까 조금 더 폭넓게 그려서 동안구가 전체적으로는 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동안구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인덕원 사거리 근처에 있는 이런 그 아파트 단지도 좀 있지만 여기 말고 평촌역이라든지 이 범계역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그야말로 짜임새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또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서요. 그야말로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또 근처에서 쇼핑이라든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주하기에는 삼성 아파트보다는 훨씬 유리한 장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는 하지만 더 좋은 장점을 생각한다면 이쪽 그 평촌역이라든지 범계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매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금액을 좀 산정을 이렇게 약간이라도 좀 추산을 해보면 거기보다 약간 몇 천이 더 비싼 정도 수준에 있어요. 특히나 이쪽에서도 10평대가 있고 20평대가 있는데 10평대보다는 20평대 아파트들로 해서 이렇게 초중고등학교하고 붙어있는 이런 단지를 하시게 된다면 삼성 아파트가 오르는 비율보다도 여기 오르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평촌 스마트 스퀘어가 이쪽에 자리 잡으면서 그 근처에서 거주를 하시는 이 수요층들은 더욱더 늘어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긴 여기대로 꾸준히 더 많은 수요층이 있는 반면에 삼성 아파트도 괜찮지만 여기보다는 항상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기를 좀 적극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니까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학군이 좋은 동안구의 아파트를 추천을 드렸고요. 자, 짧게 좀 다음 문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9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동 우성 2차 아파트 32평형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어떤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이번에 목동 우성 2차 아파트를 좀 가보겠습니다. 현재 32평형 보유하고 계시는데 대표님, 향후 전망 어떨까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구역은 이제 신정동으로 들어가죠. 자, 목동 단지인데, 목동 우성 그 2차 아파트 97년에 입주한 1140세대인데, 요거를 뭐 급히 팔 이유는 전혀 없고요. 조금 더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면, 일단은 워낙 그야말로 목동 아파트 단지가 지금 강세죠.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거주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또 재건축이라는 큰 이슈가 있어서 가격들이 굉장히 좀 비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는 아파트는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실속형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쪽 바로 옆에 있는 목동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 아파트 단지는 그야말로 뭐 30평대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5억이 약간 넘는 정도. 여기로 따진다면 뭐 7억, 8억, 9억 그 정도까지도 가고 있는 금액선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좀 실속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재건축이 움직임이 좀 생겨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주 수요에 대한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 근처에 이제 새 아파트가 좀 들어올 여건도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요 근처에 되는 입지가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급하게 파실 거는 없고요. 한 2, 3년 정도는 더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렸고요. 오늘도 이 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의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 있으시다면 또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미나 안내 그리고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게요.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분 좋은 목요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